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 아파트를 매도하겠다. 그러면 지금이 또 가장 당당하게 매도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타이밍 정말 정말 중요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정말 신처럼 정말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다. 이런 욕심 저는 버렸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늘 가슴에서 한 어깨 정도 팔면 어떨까. 그 다음에 뒤에 계신 분들도 조금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주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다만 여전히 싸게 낙찰받는 경매는 매력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서울에 경매 나온 아파트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6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 누가 뭐래도 가성비입니다. 가성비가 가장 중요한 또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우리가 이제 일반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 어떻게 될까? 선행 지표, 경매를 보면 또 많이 알 수 있다. 낙찰가율이 올라간다. 낙찰률도 올라간다. 입찰 경쟁률도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좋다. 또는 좋아지고 있다. 반면에 낙찰가율 떨어진다. 낙찰률 떨어진다. 입찰 경쟁률 떨어진다. 그러면 시장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보면 어떨까? 그러나 지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분위기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시장은 좋다. 물론 이제 지역별로 조금 온도차는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알아두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한 번 유찰된 서울의 아파트 경매 6건. 자, 부동산 경매 공부는 여러분, 저의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책으로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울을 투자할 때 우리가 이제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좀 보는데 그중에 광역 급행 철도망과 중심지 체계를 연계한 광역 대도시권. 어쨌거나 서울의 핵심은 트라이앵글. 서울 도심, 영등포 여의도, 강남 요 세 개가 일단 핵심 중에 핵심이다. 또 그 안에 용산도 어찌 보면 또 핵심일 수 있겠다. 저도 이제 여기 언급된 지명들 임장을 정말 정말 많이 갔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최근에 갔던 곳은 마곡 좋고, 목동 좋고, 상암수색, 연신내 불광, 그다음에 창동 상계, 망우, 청량리 왕십리, 성수, 마포 공덕, 용산, 사당. 정말 많은 곳들을 갔네요. 그리고 여기가 좀 더 비싸다. 그러면 아무래도 근처에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광명, 시흥, 부천, 인천, 김포, 고양도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파트 투자할 때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역세권, 그 다음에 웬만하면 신축, 대단지의 브랜드, 그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항상 여러분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역세권이면 좋을 것 같고요. 더블 이런 곳들은 더욱 좋겠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곳들을 보고 어디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다가오는 8월 14일 수요일 밤 1년 투자 클럽반 강의를 저희 용산 학원에서 진행합니다. 1, 3주는 오전 경매 물건 현장 답사, 2, 4주는 야간 학원에서 이론 강의를 진행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시고요. 강의 공지와 신청 방법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곧바로 갑니다. 자, 오늘 6건의 아파트 중에 여러분의 원픽은 어떤 아파트일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아파트는 은평구의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백년산 힐스테이트 7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은평구는 관할법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 타경 3225 물건번호 1번 공급면적 33평형 전용은 25.59 대지권은 좀 많은 편이고 감정가가 10억 6천만 원. 최근에 이제 요거 보니까 매매 사례가 8억 5,500. 그래서 두 번 유찰된 6억 7,800만 원에 비해서는 거의 한 2억 원 정도 싸다. 상당히 매력적이다. 관심 있다면 9월 3일 날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13년산 그러면은 11년 차. 이 정도면 괜찮죠? 15층 중에 7층 좋고 전용 대지권 좋고 대단지도 좋아 보인다. 자, 이 사건 말소기 준거지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특별히 조사된 임차 내역 없다. 떠나는 임차인 없고 그러면 아마도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체납관리비가 한 600만 원 있네요. 그죠? 낙찰자는
3년치 공용 부분만 법률상 인수한다. 자, 이 아파트는 위치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6호선 세전역에서 도보로는 한 12, 3분, 15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그 다음에 근처에 산이 있어서 녹지 비율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아파트는 구로구의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의 온수 힐스테이트 3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면적 24평형, 전용은 18.14, 대지권 12.01. 이 아파트에 대한 최근 매매 사례가 한 6억 4,500. 따라서 최저 경매가 대비로는 한 10% 정도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최저가에 낙찰을 받는다면 어떨까? 권리상의 하자가 없다면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아파트는 2010년산 14년 차. 뭐 괜찮죠? 12층 중에 3층 괜찮고 전용 18, 대지권 12. 대단지 아파트 좋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가압류.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 요구도 적법하게 한 것 같습니다. 보증금 4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군가가 만약에 5억 8천에 낙찰 받는다.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먼저 다 받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다. 다시 한번 현장 가서 시세 파악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위치는 1호선, 7호선 W역세권 원수역에서 도보로 한 11, 2분 거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세종과학고, 그다음에 우신고등학교 등이 근처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그런데 아까 등기부상에서는 이게 2013이 아니고 2023년도인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본 것에서는 선순위 임차인, 물론 당연히 후순위면 전혀 문제 없고요. 선순위라 하더라도 확정일자 빨리 받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해서 배당을 다 받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 나머지 커멘트 없다.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아파트는 동대문구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서울 동대문구 휴경동의 동일 스위트 리버 14층에 위치한 아파트. 공급면적 33평형, 전용은 25.7. 자, 요거 매매 사례가 7억 9천. 그러면 뭐 감정평가에 별로 차이 없고요. 최저가 대비로는 한 1억 원 이상 싸다. 관심 있다면 8월 29일 날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아파트 단지 사진의 모습이고요. 자, 이 아파트는 2007년산. 그러면 17년 차. 쏘쏘. 19층 중에 14층 좋고 전용. 대지권 좋죠? 단지는 조금 쏘쏘하다.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특별히 떠하는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의 위치는 여기고요. 초, 중, 고가 바로 옆에 끼고 있고 중랑천, 1호선 또 경인중앙선 회기역에서 도보로는 그래서 요 정도면 한 15분,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7호선 면봉역에서도 뭐 마을버스 타면 그렇게 멀어 보이진 않습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가 없다.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아파트는 동작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내미안 상도 3차 아파트. 7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면적 42평형. 전용은 34.78. 대지권 18.57. 요거 이제 매매 사례가 7월 달에 15억. 감정평가 똑같네요. 그죠? 그러면은 한번 유찰된 12억 원은 일단 매력적이다. 최저가 정도에서 낙찰을 받아보면 어떨까? 8월 28일 날. 자, 이 아파트 2006년산. 그러면 18년 차. 소수하죠? 자, 15층 중에 7층. 좋고, 전용 좋고, 대지권 좋고, 대단지 아파트도 좋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특별히 문제가 없다. 자, 위치는 7호선 숭실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뭐 한 2, 3분 거리의 대단지, 주변의 공원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느리죠? 특별히 커멘트 없다.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 여러분, 오늘 다섯 번째 아파트는 강서구의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서광 등촌마을 7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면적 32평형, 전용은 25.69. 대지권은 좀 부족하죠?
어쨌거나 요거 매매 사례 8억 4,500. 따라서 감정평가액 시세 비슷하다. 20% 저감된 최저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 아파트는 1999년산. 그러면은 25년 차 좀 됐죠. 19층 중에 7층 좋고 전용 좋고 대지권 조금 단지는 좀 작은 편이죠. 그래도 쏘쏘.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특별히 떠한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여기 있고 9호선 직리역에서 도보로 한 3, 4분 거리. 급행역 가양역에서도 뭐 요 정도면은 한 7, 8분 거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곧바로 맞은편에 이제 홈플러스도 있어서 상당히 좋아 보인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가 없으니까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자, 오늘 마지막 6번째 아파트는 다시 은평구로 가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 가련동 현대아파트 6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44평형 전용 33.69 같은 면적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한 7억 500. 그래서 최저가는 시세보다는 1억 원 이상 저렴하다.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이고요. 자, 이 아파트는 1997년산. 쏘쏘 16층 중에 6층. 이건 괜찮고 전용 대지권. 단지도 좀 쏘쏘하죠.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하나은행 근저당.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후순위니까 특별히 법률상 문제는 없어 보인다. 자, 위치는 6호선, 3호선 W역세권 연신내역. 앞으로 이제 GTX A 노선도 조만간 이제 개통이 되겠죠. 자, 도보로는 한 15분 거리 어떨까라고 하는 점. 원래 이제 이 동네 자체가 별로 아파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후순위 특별히 문제 없고 특별히 코멘트 없으니까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서울시에도 한 번 유찰된 아파트가 특히 신축의 역세권 별로 없더라. 그래서 오늘 또 가성비가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 6건을 한번 알아봤으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임장해서 물건상의 하자 없고 또 권리상의 하자 없다면 싸게 입찰해서 낙찰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역세권의 아파트면 더욱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8월에도 부동산 투자, 경매 투자를 통해서 멋진 재테크 투자, 성공 투자하기를 응원합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